자, 봅시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 한번 더 할게요.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변수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는 이렇게 원하는 공간에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이걸 보면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로 시작해서 스크립트로 이제 끝났죠.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도 선언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변수 선언하고 할당을 하고 연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 조건문, 반복문, 함수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수 x는 5고 y는 6이고 g는 x 플러스 y니까 11이겠죠. 근데 11이라는 데이터를 어디에 넣는다? 요 데모 id라고 하는 태그의 이 컨텐츠에다가 넣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큐먼트 이 페이지의 문서에 있는 이 문서에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루트입니다. 루트 오브젝트입니다. 루트 오브젝트에서 이 도큐먼트의 get element id로 이 메소드를 통해서 데모라는 객체를 찾습니다. id가 데모인 오브젝트 객체를 찾고요. 그 객체의 inner html을 우리가 뭘로 넣겠다? The value of g is g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 되고 g라는 것은 뭐예요? 변수에 있는 값을 여기다 할당하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잘 봐요. 내가 이 스크립트라는 코드를 내가 요 상단에 넣었어요. 이렇게 태그 뒤에. 짠 했는데 값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해석이 되면서 내려오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어? 근데 여기서 다큐먼트에서 지금 이 상단에 있는 다큐먼트에서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가 있나요, 없나요? 위에서.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됐죠? 뭔 말이 되죠? 됐어요? 즉, 이 자바스크립트는 뭐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처리해야 할 엘리먼트에 대한 아이디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인터프리터 언어다.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자,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은 더블 코테이션을 써도 되고 싱글 코테이션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변수 스크립트라는 태그에 변수 선언을 할 때 우리가 문자열을 선언할 수 있는데 문자열 텍스트를 이때 더블 코테이션을 쓸 수도 있고 싱글 코테이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서에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엘리먼트 가져오고 거기에 inner html이라는 컨텐츠라고 되겠습니다. 컨텐츠에 carname1 하고 공백 띄우고 carname2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 XC60, 볼보 XC60이라는 이 두 대의 차를 여기에 쏙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나오게 됩니다. 맞죠? 스크립트가 이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예제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문자열의 길이 보면
자, 이 텍스트라는 변수에 있는 문자 열을 넣습니다. A부터 G까지. 그래서 이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태그에다가 이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서 이게 가져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 사실은 객체 저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속성인데 텍스트 객체의 속성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이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자열을 변경시키면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뭐 피아트라는 카를 여기다 넣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똑같죠? 자, 도큐먼트에 이 문서 전체를 도큐먼트로 했습니다. ID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엘리먼트에 접근해서 그 엘리먼트의 inner HTML 여기에 요 값을 카의 변수에 있는 값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제 오브젝인데 이거는 이제 타입, 모델, 속성과 값이에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딕셔너리 타입이라고도 해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해요. 키와 밸류. 키와 밸류 뭐 속성과 값이죠. 이렇게 있고 이걸 객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객체 안에 있는 카의 타입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카의 타입. 객체 타입. 좀 전에 이렇게 해볼까? 됐나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즉 여기에 있는 타입의 속성, 타입의 밸류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객체죠. 모든 객체는 length, 텍스트 length를 가진다. 이거예요. 됐나요? 카의 타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카의 모델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모델의 length도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도 가져올 수 있다. 카의 컬러도 가져올 수 있고 컬러의 랭스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객체이기 때문에. 됐죠? 객체의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거는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 자 배열은 뭐야?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값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다. 그죠? 라는 거죠. 이게 뭐 장점이죠. 그래서 배열을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그대로 배열 값이 쭈루룩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열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바의 카1은 사브, 카2는 볼보, 카3는 BMW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거를 뭐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차가 100대가 되면 변수 100개를 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드가 길어지겠고, 그죠? 번거로워지겠죠. 여러 할 때. 근데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을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이걸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for문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for문을 이용해서 이 밸류들을 여러 개의 값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고요. 자,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수를 만들고 이 파라미터로 4하고 3을 보내서 두 개의 곱하기를 리턴해주는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 myfunction이라는. 그래서 여기에는 4하고 3의 곱하기가 이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또 뭐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함수라고 그러고, 이런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거 다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뭘 할 수 있냐 보면, 자, 자바스크립트가 HTML 컨텐츠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요 보면은 onClick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버튼의 onClick 속성을 이용해서 이 버튼의, 자, 도큐먼트의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엘리먼트의 이너 컨텐츠로, 이너 HTML로 hello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onClick 시에. 즉 클릭 미를 하는 순간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HTML 컨텐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클릭하면 변경이 됐죠. 그죠? 됐죠. 그죠? 됐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번 해볼까? 이게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건 되네. 이건 되네.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자바스크립트가 이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안 떠? 자, 됐나요? 즉, 자,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번 이미지에 이미지 아이디가 my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 엘리먼트의 속성, 소스 src 속성의 값을 우리가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즉 turn on the light, turn on the light라는 우리가 그 버튼을 클릭했을 시는 이 이미지를, 소스의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turn off the light라는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my 이미지의 source, 이미지의 이 속성 값을, 이 소스 값을 이걸로 변경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turn on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그러니까 즉 HTML의 속성 값을 이렇게 하나씩 변경해 주고 있죠.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스타일을 변경해 준다. 스타일. 즉 지금 여기 보면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본 브라우저가 제공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H2에 대한 스타일, P 태그, 기본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데모라는 엘리먼트의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35픽셀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내가 이거를 뭐 50으로 뭐 해도 누가 그죠? 할 수 있죠. 더 커지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가 뭐 했어요? 스타일도 변경하고 있죠. 여기에 스타일의 컬러도 변경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이게 됐어.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를 숨길 수도 있다. 자, 엘리먼트 아이디가 이 데모인데 이 p 태그를 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none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p 태그를 우리가 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즉 p라는 태그를 우리가 숨길 수 있다. 됐죠? 당연히 그러면 p라는 태그든 어떤 태그든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스타일이 여기는 지금 hello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p 태그의 값이 지금 스타일이 display none입니다. none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블럭 해주면 이거의 스타일 디스플레이 모드를 우리가 변경을 해주면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럭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주면 이것이 보여지겠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노드.js까지 가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은, 자,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 브라우저 데이터 처리,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는 뭐가 있어? HTML, CSS, 그 다음에 데이터. HTML 안에 있는 컨텐츠, 연결되어 있죠.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의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드.js가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 서버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데도 이제 사용된다. 저는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상에서만 작동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노드.js는요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고를 넓혀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자, 브라우저 특성도 많이 타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제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표준. 자, 어떤 웹 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는 잘 되는데 파이어폭스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봤죠? 왜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언어지만 파이어폭스는 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표준이 다른 거예요. 표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서로. 누가 막 서로 표준이 되고 싶겠죠. 하지만 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을 지킬 때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도록 이제 되는 거죠. 자, SQL 표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MySQL에서 SQL을 작성한 것이 포스트그레스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데이터만 존재한다면, 스키마가 존재한다면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배울 것이고, 좀 더 프로그래밍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일단 도움이라는 거, 브라우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도움입니다. 도움. 그 다음에 OOP예요. 객체. 자, 여러분들 뭐 이게 코드 하면 작동된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 대충 코드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이 코드를 보면 요게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도움이거든요. 도움. 브라우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도큐먼트 안에 객체 모델이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에 있는 객체 모델입니다. 물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말도 있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돔과 OO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 시간도 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